이게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그 미국의 이사인 액트 그리고 UETA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동등한 인증을 받게 된다는 부분. 유럽 규약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 어드밴스드랑 일렉트로닉 시그니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서명을 해서 상호 간의 인증을 받느냐 아니면은 법적으로 퀄리파이드가 돼서 법적인 걸 준수하면서 인증을 받느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법적인 인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된 거고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법적인 효력을 유럽에서도 받았고 네. 미국에서도 받았고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렇게 그쪽 소재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할 때 어도비 사인으로 전자서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아마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어도비 사인의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iOS 인증이라든가 뭐 해외 인증들이 기타 인증들도 같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아마 이게 자료들이 대부분 다 영문으로 돼 있는 것들이 아직 많아요. 네, 뭐 다 이게 인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해외에 있는 이 전자서명에 대한 뭐 포럼이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일단 사실 어도비가 리딩을 하면서 인증들이 계속 뭐 추가되고 인증되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어도비 사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뭐뭐 있다 없다라고 얘기 드리기보다는 현존하는 가장 많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빠른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증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 A라는 기업이 해외 뭐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뭔가 계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어 회사에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전자서명 방식이 미국에서 지원하는 그 인정을 예를 들어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뭔가 서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반 기본적으로 상대방이랑 무언가 우리가 할 때 상대방이랑 우리가 서로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뭐 컴플라이언스나 규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자서명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위변조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게 맞다라는 걸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IT 기반이다 보니까 전자서명하는데 얘가 뭐 해킹되면 안 되고 중간에 누가 가져가면 안 되고 뭐 암호화가 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얘가 위변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적인 문서 자체가 원본으로 동일하다. 그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조건들을 이제 미트를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 있고 각각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규약마다 보는 게 틀린 거죠. 뭐 히파는 의료에 가깝게 ISO는 일반 규격에 가깝게 뭐 EU의 EIDS는 유럽 형태에 맞게 미국 약간씩은 다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얘기할 건 없는 거고요. 사실은 다 같은 건데 뭐 어떻게 이 문서가 위변이 되지 않았고 얘가 얘기한 게 맞아. 얘는 그리고 변경될 리가 없어. 라는 거를 여러 다른 형태들의 목소리들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게 보면 각각 컴플라이언스들도 이 요건들이 다들 또 한참 또 수십 회씩 돼요. 또 그걸 다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아마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 하고 계시거나 같이 거래하시는 곳이나 내부에 필요한 인증에 대한 좀 디테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증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어도비 사인이 어떻게 충족하느냐는 이제 개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또 밑에 조건들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몇 가지 들어와서 이형준님께서 API 레벨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워크플로우에 녹아들려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API 별도로 제공하는 API가 있나요? 예, API 다 제공을 합니다. API 다 제공을 하고 뭐 API를 넘어서서 뭐 크로스 도메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API 호출 안 하시고 있는 그룹이나 이런 쪽에 뭐 크로스 도메인으로 임포트하고 싶은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고객분들은 그러면 전자서명을 할 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도비 사인을 단독으로 돌릴 거냐 기존 시스템하고 돌릴 거냐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연동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외부 업체와의 이제 구매나 단순 계약들, 그죠? 현재 종이로 내가 계약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 그걸 검토하시거나
아직 연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페이퍼로 하시는 고객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연봉 계약을 하실 때 좀 규모가 있으신 고객분들은 몇백 명, 몇천 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경우에 네. 이제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는 메가 사인의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몇백 명을 동시에 연봉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빠르게 검토하신 분들은 우선 스탠드얼론으로 이렇게 어도비 사인 기능을 쓰다가 네. 내부에 필요한 ERP하고 붙이든지 뭐 네. CRM하고 붙이든지 네. 향후 로드맵을 그려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돌던 어디랑 연동해서 쓰던 같은 결과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써야 된다고 한다면 간편하게 스탠드얼론 쓸 수 있는 쪽부터 먼저 검토하시는 게 국내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종이로 계약을 뭐 처리를 하시거나 문서를 관리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먼저 한번 써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쓰는 뭐 ERP든 CRM이든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랑 붙여서 업무에 녹아들 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이 또 두 가지가 들어와서 홍철이님께서 어도비 CCT 사용 가능한가요?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 DC, 그러니까 어크로벳 프로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예전 CS 버전 말고요. 지금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으로 해서 아마 CCT에도 아크로벳 프로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그 아크로벳 프로 안에서는 어도비 사인 제품에 대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횟수의 제한이 있어요. 네, 기능도 지금 사인에 대한 부분에 뭐 100% 동일한 기능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 서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는 있어요. 우리가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어도비 사인과는 싱크가 100% 맞지는 않다. 아, 그래요? 네, 라는 부분들. 횟수의 제한도 있고 어떤 제한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어떤 틀로 봤을 때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험판 14일짜리 체험판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체험판은 기능 제한은 따로 지금 없는 건가요? 14일 데모 하시는 것도 실제 기업에 들어가는 제품이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아, 기능 제한이 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쪽에서도 우선 개발자 데모랑 그리고 14일 데모랑 둘 다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기능이 그 구매하신 제품이 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데모로 사용하실 때는 일부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적인 차원이라면 실제 어떤 전자서명을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대량의 사용자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뭔가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전자서명 내에서 이제 기능을 이용할 때 핸드폰 인증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 본인 인증 차원에서요? 네, 그게 저희가 CFR 규약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만족되면서 저희 고객사에서 제공될 때는 실제품에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지만 저희 데모 버전에서는 그 정도의 기능까지는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모 버전에서 사용하시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어도비 사인의 체험판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체험을 하면 좋을까요? 체험판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도비 사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계약서를 어떻게 보내고 받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나한테 계약이 날라오고 전자서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렇죠. 경험. 내가 서명자 입장에서 어떻게 서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리포트가 어떻게 오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게 데모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주신 분들의 답변을 또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정동아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 수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서명 데이터 보관 위치는 클라우드인지 일단 이 두 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어도비 사인은 트랜잭션, 즉 건당으로 보시면 돼요. 건당. 즉 계약이 한 건의 계약이 어떨 때는 한 변의 서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의 서명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계약이 완료되는 트랜잭션 하나를 한 건으로 처리해서 연의 몇 건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이 책정되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 단위로 트랜잭션에 상한선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1년에 몇 건 했을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1년에 1000건 쓸 거야, 1년에 10,000건 쓸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그 다르죠. 그러면 또 그 상한선을 정해두고 오버하면 또 추가 요금이 과금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건당 단위도
내가 1000건을 구매할 때와 10,000건을 구매할 때와 10만 건을 구매할 때하고 다 다르긴 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은 일단 대략적인 그 건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겠네요. 네네네.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뭐 근로계약서를 1년에 몇 명이 작성하시는지, 네네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임직원 수가 몇 명인지, 그렇죠. 내가 뭐 구매계약서가 몇 개가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먼저 따져보면 네, 일단 처음부터 어도비 사인을 바로 도입하시기보다는 네. 처음에 그 유저 수가 계속 사용 수량이 많지 않으면 아까 계속 왔다 갔다 얘기하신 것처럼 아크로벳 DC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연에 150건 정도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크로벳 DC에서 이 전자서명 기능을 150건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해 보시는 게 대신 이제 뭐 여러 명 다수의 계약자를 순서대로 서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이라는 걸 통해서 문서를 주고받고 계약하는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서명 데이터 보관 위치는 클라우드인지. 네. 기본적으로 서명을 완료하게 되면 사인을 보낸 사람하고 서명을 한 사람하고 양쪽에 보관이 되겠죠. 어디에 메일박스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어도비 클라우드겠죠. 어도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계약서를 어도비 클라우드에 그렇죠.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도비 클라우드가 보관하지 않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신 그 옵션을 선택하실 때 저희가 주의사항이 들어있는데 뭐냐면요.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이 서명된 문서는 어도비는 일철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분이 안 챙기시면 날아갈 수 있구나. 네, 저희가 뭐 어떻게 찾아드리거나 보관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분의 선택사항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서비스로 저희가 같이 보관을 해드리긴 하는데 원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안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때는 고객분이 그 계약 문서에 대한 어떤 그 보관이나 백업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가져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양쪽을 다 이용하면 제일 안전하겠네요. 어도비 클라우드에도 저장하고 우리 쪽에도 따로 관리하면. 네, 그건 제일 좋으시죠. 근데 이제 아마 정동환님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회사의 기밀 계약서가 이제 외부에 있는 거를 좀 회사 정책상 어려워하시는 기업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어도비가 보관하지 않는 옵션이 당연히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근로계약서의 하도급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을 여러 법인이 동일 계약건을 동시에 사용할 때 계약건당 과금인지 아니면 그 회사 법인별 과금인지 보시네요. 네, 그 트랜잭션은 그 한 계약서에 서명이 몇 명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서명이 하나 끝나면 한 건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을 저희가 1000명 계약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사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1000명을 동시에 연봉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1000건이 사용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계약서인데 10명이 서명을 했다. 그 10명이 서명했다 하더라도 한 건이죠. 계약이 한 건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질문이 여기 이환희님께서 비용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 건수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그 이완희님 회사의 그 어떤 계약서 건수나 뭐 문서 건수나 서명이 필요한 그런 문서의 트랜잭션 건수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 어떤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어떤 식으로 계약 요청을 받고 진행하게 되는지 어려우면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받는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로 받아서 서명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도비 사인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능별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실제 고객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2차 방송 때 저희가 데모와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일 체험판을 제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자서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